안녕하세요. 저는 36살에 결혼 5년 차에 결국 이혼을 선택한 여자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건지 언제나 한결같았던 남편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을 만나게 된 건 비가 억수로 쏟아질 때였어요. 그때 제가 우산이 없었거든요. 너무 갑작스럽게 비가 오는 바람에 어디 피할 데가 없었죠. 앞에 버스 정류장이 보이길래 그쪽을 향해 허겁지겁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제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주더라고요.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니 저를 보며 자상한 웃음으로 우산을 건네주곤 마침 도착한 버스를 타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우산을 받게 돼서 많이 젖지 않고 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집에 와서도 방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있으면서 우연하게 마주친 장면을 떠올렸어요. 인생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처음이기 때문에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런데 밑에서 엄마가 저를 불렀어요. 못 보던 우산인데 제 스타일도 아닌 것 같다면서 물어보시길래 우산을 건네준 남자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때의 감정을 엄마와 나눴어요. 그런데 우산을 접으면서 엄마가 택이 붙어 있는데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길래 가서 확인해보니 정말 전화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려줘야 할 것 같아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제 신분을 먼저 얘기하면서 우산을 주고 가신 분이냐고 물어봤는데 어색한 웃음소리로 맞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두근거림을 느끼게 되었고 우산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잡게 되었죠. 적지 않은 나이에 묘한 감정을 느낀 게 이상했어요. 제가 연애를 많이 못 해봐서 그랬나 봐요. 23살 때 연애해보고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고 고마움의 표시로 간단하게 식사 자리가 이어졌어요. 훤칠한 키에 저에게 우산을 건네줬을 때 나왔던 자상한 표정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 제가 비를 맞으며 뛰어가고 있을 때 근처에 회사 사람들과 점심을 먹고 들어가고 있는 도중에 저를 발견하고 우산을 건네줬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일행이 있으니 같이 쓰고 들어갔다고 해요. 우산에 전화번호가 있었지만 직접 만나서 우산을 건네받게 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다며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렇게 처음 만남이 시작되었었죠. 인연이란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나 봐요. 지금은 이혼했지만 그때의 감정은 아직까지도 저를 설레게 만드니까요. 식사 자리가 끝나고 몇 번 더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그때 생각이 난다면서 저에게 문자를 건넸었죠. 함께 있는 시간이 저는 싫지 않았고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께서도 정말 좋게 봐주셨어요. 인성 바르고 정말 한없이 착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부모님께서도 느끼고 계셨는지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거라고 많은 기대를 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저희 집안에 많은 신경을 썼어요. 사소한 거 하나까지 모든 걸 전부 챙겼죠. 그리고 평일이던 주말이던 저와 함께 부모님 집에 찾아가 사위노릇 잘 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 입에서는 못한다는 말은 들을 수 없었어요. 무조건 잘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만 했으니까요. 막상 시켜보면 만족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때도 있었지만 남편의 행동이 많은 점수를 얻고 있었죠. 비록 남편 집안이 잘 살지는 못해서 가진 게 많진 않았지만 저희 집안이 넉넉한 형편이기 때문에 아빠가 뒤에서 많은 걸 지원해 주셨어요. 오히려 아빠는 뭐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셨죠.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 하루하루가 행복했었습니다. 시댁 집안은 꽤 멀리 있어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어요. 저도 받는 만큼 시부모님께 잘 해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틈만 나면 전화하고 주말에는 남편과 함께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고 했으니까요. 어머님께서 먼저 말하기 전에 항상 움직였기 때문에 좋게 봐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 집에 가려고 하면 뭐라도 싸주시려고 한보따리 준비해 주셨죠. 이런 결혼 생활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얘기를 해봐도 여기에 있는 사연을 들어봐도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시집살이 한 적 단 한 번도 없었고 아기를 좀 늦게 가진다고 해서 시부모님께서 닥달하거나 하시지 않으셨어요. 저희는 아기 가지는 걸 원하지 않은 편이었거든요. 우선적으로 제가 아기 낳아서 키울 마음의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어요. 키우고 싶은 마음보다 두려움이 오히려 더 컸으니까요. 온 가족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고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생각한 다음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아기를 낳길 원하셨습니다. 아빠는 저희가 잘 사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면서도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뒤에서 지원을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자네, 내가 뒤에서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 부담 가지지 말고 좀 더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어떻겠나? 좀 더 여유롭게 살길 바래서 그러는 거니 이번만큼은 거절하지 말고 내 말을 따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버님, 마음만 받겠습니다. 저희 둘이 버는 걸로 충분합니다. 열심히 살면서 아껴 모으면 넓은 집으로 충분히 이사 갈 수 있어요. 지금 먹고 사는데도 전혀 부족함 없고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충분히 여유롭고 좋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살고 있는 집도 아버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마련한 거잖아요. 여기가 회사가 가까워서 저에겐 딱 좋은 위치거든요. 남편은 아빠가 좋은 걸 해준다고 해도 모든 걸 거절했어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 아빠는 더욱더 사이를 좋아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과 밥을 먹고 있는데 저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나갔어요. 그건 지금 회사 생활하는 데 있어 자신의 한계를 확인했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저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죠. 남편이 생각하고 있는 거 뭐든 잘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워낙 조심스럽기도 했지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니까요. 하지만 사업을 하기 전에 문제가 하나 있었죠. 바로 자금이 부족했던 거예요. 남편과 제가 결혼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대출 받자는 얘기도 나왔지만 저는 대출 같은 거 받는다는 게 좋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더 생각해보자고 얘기했죠. 그리고 저는 아빠와 따로 만나 남편이 했던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고 아빠는 사이가 하는 일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두 팔 걷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지원을 시작으로 남편은 사업을 차리게 되었고 많은 열정을 쏟으며 남편은 회사에서 거의 대부분을 보냈어요.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 서툰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죠. 남편이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것들이 현실이 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빠는 그런 상황들을 잘 알고 계세요. 지금도 아빠는 많은 직원들을 이끌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남편이 거쳐온 것들을 미리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남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아빠에겐 부족한 부분들이 보였죠. 그래서 뒤에서 아는 지인을 통해서 다리를 연결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바쁘게 움직인 노력에 대한 실적이 좋아져서 그런지 직원들도 한두 명 추가적으로 채용하게 되었죠. 그렇게 점점 남편은 자신감이 붙었고 지켜보고 계시던 아빠도 흐뭇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사업은 몇 년 만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산다고 하잖아요. 돈을 점점 많이 벌기 시작하면서 남편의 씀씀이도 조금씩 과감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메이커 있는 옷들조차 사는 걸 두려워했었죠. 자기에겐 사치라며 돈을 벌고 있어도 쳐다만 보고 사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것과 남편 거 커플로 위아래로 신발까지 사왔더라고요. 좀 당황스럽긴 했었죠. 돈 한 푼 쓰는 것도 아까워하던 남편에게 처음 보는 행동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에게 하는 말이 살면서 이 정도는 써도 괜찮을 것 같다며 많이 벌고 있으니 이제는 여유롭게 살고 싶다고 속마음을 꺼내 놓았습니다. 저도 남편이 말한 것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동안 잘해왔고 옷 몇 벌이랑 신발 몇 켤레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죠. 사람이 이 정도도 안 쓰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버는 건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좀 달랐어요. 점점 더 지나칠 정도로 심해지고 있었고 남편의 성격도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보, 지금 충분히 잘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 나는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요즘 당신이 좀 변한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일주일 동안 옷이랑 신발 너무 많이 사는 것 같아서 내가 봤을 땐 1,000만 원은 그냥 넘게 쓴 것 같은데? 좀 심하지 않아? 지금 한 사업이 잘 되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거 아무도 모르잖아. 당신이 그랬잖아. 앞날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고. 그런데 지금 당신의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아. 내일은 없다는 식으로 돈을 쓰고 있어서 내가 너무 걱정스러워. 우리 다음 주에 이사 가는 건 알고 있지? 그리고 나한테 말 한마디 상의 없이 차도 바꿨더라. 그것도 외제차로? 돈을 버는 만큼 쓴다곤 하지만 좀 심한 것 같아서. 내가 그동안 멍청했던 것 같아. 많이 벌고 있는데 쌓아두면 뭐해? 쓸 때 써야지. 늙고 숟가락들 힘도 없을 때 그때 돈 쓸래?
힘들게 일하는 게 뭐야? 다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사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나는 지금부터 그렇게 살려고. 그리고 회사 나 없어도 지금 잘 돌아가고 있잖아. 가끔 얼굴이나 내밀면 되는 거지. 나도 이제 회사 대표인데 국산차 타면 되겠어? 외제차 정도는 타줘야 대우받을 수 있는 거라고. 옷 한 벌에 쩔쩔매던 옛날의 내가 아니야. 지금은 회사의 대표라고. 사람은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거고 주어진 환경에 맞게 살면 되는 거야. 언제까지 찌질하게 살아야 되는 건데? 나도 그렇게 사는 거 이제 지겹다고. 그리고 장모님, 왜 아직까지 우리 회사 오는 건데? 이제 좀 그만 오시라고 그래. 사업을 시작했을 때야 그렇다 쳐도 지금 청소하는 아줌마도 있는데 굳이 오셔서 꼭 사무실에 와서 들쓰셔야 돼? 오는 거 불편하니까 이제 그만 오시라고 말 좀 전해줘. 대표가 장모님 오셨다고 머리 숙이는 것도 쪽팔리잖아. 직원들이 나를 뭘로 보겠어? 잡혀 산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 딱 잘라서 확실하게 말 좀 해. 예전에 자상했던 남편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말투와 행동들이 모두 달라졌죠. 돈이 사람을 바꾼다는 걸 처음 느끼게 되었어요. 하지만 좋게 좋게 얘기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한다는 것도 아내의 역할이기 때문에 남편을 잘 타일렀어요. 엄마가 회사에 가는 것도 남편이 처음 운영하는 사업이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신경 써주고 싶어서 그런 거니 이해해주라고 얘기했지만 제 말은 한 귀로 흘려 들었습니다. 엄마는 저와 통화할 때도 항상 남편 얘기밖에 안 했어요. 회사를 비우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엄마는 그동안 정리도 좀 해주고 먼지가 쌓여있는 거 닦아주기도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분들에게 간식거리 사다가 챙겨주기도 했었죠. 알게 모르게 뒤에서 많은 것들을 관리해주고 계셨습니다. 아빠가 처음 사업을 운영할 때도 엄마는 항상 한결같았어요. 저는 다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남편의 사업을 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퇴근 시간에 아빠랑 만나서 사업장에 들리곤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심하게 오고 있었고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떠올라 오래간만에 밖에서 저녁 먹고 싶어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회사로 출발을 했어요. 별일 아니면 회사에 있을 것 같아 가보기로 했죠. 그런데 택시 타고 회사에 도착을 하니 때마침 아빠도 남편 회사로 도착을 했더라고요. 급하게 우산을 펼치고 나와서 아빠 팔짱을 끼며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남편이 엄마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코를 자극하는 지독한 냄새가 사무실에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신을 못 차리길래 아빠와 급하게 다가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바닥에는 락스 한 통이 뚜껑 열린 채로 바닥이 흥건할 정도로 뿌려져 있었고 엄마 머리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구급차 불렀냐고 다급하게 물어보는 말에 횡설수설하고 있길래 아빠가 구급차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다치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서 함부로 아빠 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게 구급차가 빠르게 와서 엄마를 태우고 응급실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따라갔고 손을 떨면서 부들거리고 있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다그치며 물어보니 남편은 눈이 마식한 상태였어요. 입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끝까지 말을 하지 않길래 사무실에 있던 CCTV를 돌려봤어요. 그런데 엄청난 일이 펼쳐졌죠. 엄마가 손걸레로 남편 사무실 구석구석 먼지를 닦아주고 있는데 남편이 때마침 들어왔더라고요. 비틀거리면서 온몸이 젖은 상태로 엄마를 향해 보더니 손가락질하면서 바닥을 가리켰어요. 구두에 묻어있던 진흙 때문에 짜증이 난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청소를 다 해놨는데 이리저리 신발을 털면서 진흙이 뿌려졌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손에 쥐고 있던 걸레로 바닥에 묻어있던 진흙을 닦고 있는데 사무실 안에 있던 화장실에서 락스를 꺼내 들더니 청소하고 있는 엄마 앞에서 락스를 들이붓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너무 놀랐는지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치고 있었고 남편은 바닥에 손가락을 가리키며 대걸레를 엄마에게 던졌어요. 딱 보니 바닥 청소를 하라고 시킨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엄마도 엄청나게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남편의 어깨를 잡으며 몸을 돌렸는데 그 팔을 뿌리치면서 엄마가 바닥에 있는 락스 때문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지게 되었고 사무실에 있던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보게 된 상태에서 입술을 깨물며 남편을 쳐다보니 어쩔 줄 몰라 하며 몸을 떨고 있더라고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고 사이 잘 되라고 건강하지도 않은 몸 회사에 찾아와 신경 써줬는데
그런 고마움은 모르고 행동한 부분에 있어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남편은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모든 증거물은 CCTV에 찍혀 있었기 때문에 변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아빠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엄마의 상태를 급하게 물어봤죠. 아직 정신은 못 차렸지만 다행히 가벼운 뇌진탕이라면서 괜찮아질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아빠는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상황을 물어봤죠. 결국 남편과 엄마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듣고 있으면서 침묵을 지키던 아빠는 알겠다고 얘기한 후 전화를 끊었어요. 경찰서에서 남편은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하기 시작했고 뒤이어 아빠가 도착을 했습니다. 점점 변해가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아빠도 잘 알고 있었죠. 이유야 어찌되었든 용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길 원하셨어요. 그렇게 남편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던 회사는 아빠의 지인분들을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졌고 거래를 했었기 때문에 아빠의 말 한마디에 전부 발을 빼게 되었죠. 남편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분들은 아빠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요. 결국 부도가 나게 되었죠. 남편과 저도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들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는데 거기에 더해 잘못된 행동으로 엄마가 세상을 떠날 뻔했기 때문이죠. 용서해줄 수 있는 선을 넘었기 때문에 제 마음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병원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아빠도 마음을 접은 상태였죠. 평생을 함께 해야 할 배우자의 머리가 다치고 두 번 다시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태까지 올 뻔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겠어요. 사업을 하기 전에 정말 착하고 착실했던 남편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사악하게 변해가는 모습들에 너무 불안했지만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위자료에 정신적인 피해와 그리고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와 거래하던 계약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모두 짊어지고 저희와 등을 돌리게 되었네요.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한다고 하더니 그 말이 정말인 것 같아요. 한없이 착했던 사람이 변했으니까요. 현재 엄마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 남편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 아직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선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돈 좀 벌었다고 거만해져서는 저희 부모님께 막대한 남편을 용서해줄 수 있으신가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온몸이 젖어있던 락스 냄새를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저희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주변에도 돈 좀 벌었다고 유세 떠는 사람 분명 있을 텐데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안 좋은 영향만 끼치는 것 같네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집에 들어가시는 길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